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말 역사적인 대사건이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것은요, 이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으로도 지금 현재 공중파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특히 이 영풍정밀에 대한 이 주식이죠. 이 주식 투자는 제가 서두에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 손실의 확률 거의 없는 손실의 확률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인생 절호의 역전의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쭉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영풍이라는 주식회사가 고려아연이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에 준하는 중요한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가 끊임없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가 대비. 따라서 이 영풍정밀에 대한 투자 지금 놓치시면 절대 안 되고, 그 이유는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누구라도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이해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설령 안 하시는 분이라도 증권계좌 하나 개설해서 영풍정밀을 사두신다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손실의 위험이 없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풍이 자기 자금만으로는 고려아연이라는 이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MBK와 손잡고 연합해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자, 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주식시장의 꽃을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가 한 주라도 더 가지는 사람이, 마지막 한 주를 가지는 사람이 지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희소 물량을 장내에서 매수하면서 주가는 끊임없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희소 물량은 정말 귀하신 몸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상승을 하고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영풍과 손잡은 MBK가 9월 13일 날 고려아연 주식을 그 전날에 약 한 50만 원 정도 거래되던 고려아연 주식을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약 한 7%부터 14%의 그 범위 내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그 공개 매수 선언 전날 약 한 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을 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2만 원에 영풍정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만 원에 사주겠다는 거죠. 자, 이 공개 매수 선언을 하니까 66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50만 원 정도 하던 주식 당연히 66만 원 부근으로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매수 선언을 하는 날 당일날 바로 그 60만 원 후반대로 주가가 고려아연 치솟았다. 그리고 영풍정밀 역시 공개 매수가인 2만 원을 살짝 넘겨서 2만 1,000원에 주가 언저리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공개 매수가 실패로 되겠죠. 왜?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면은요, 그 50만 원 하던 주식을 66만 원에 공개 매수에 매도하게 되면은 주당 16만 원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공개 매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약 22%. 자, 그렇다면은 주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16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또 공개 매수 절차라는 번잡스러운 결과를 거칠 필요 없이 장내에서 지금 60만 원 후반대 70만 원 오가는데 고려아연 주식이 바로 장내에서 처분해버리면 장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렇게 되면 공개 매수가 실패로 들어가게 되니까 공개 매수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죠. 그렇게 전망치가 나오게 되니까, 자, 그 MBK 측에서는 그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공개 매수가 자기들이 실패를 하니까 공개 매수 인상가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고려아연 주식은 75만 원, 그 다음에 영풍정밀 주식은 2만 5천원으로 공개 매수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시장의 주가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언저리에서 돌고 있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 언저리에 돌고 있다 보니 장내에서 매도를 하면 세금도 안 묻고 절차도 간편한데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공개 매수가를 인상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점 포인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적대적 인수합병 관계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가가 상향이 되는 건 거의 필연적인 수순인 겁니다.
필연적인 수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매수가를 불러버리면 그 주가는 바로 그 공개 매수가에 어프로치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공개 매수가에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걸 또 상회하게 되고 하는데 그럼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매수가를 최초에 제시하는 가격은 그것을 넘어서 공개 매수가 인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수순이자 당연한 수순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공개 매수가 인상이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공개 매수가 66만 원, 그다음에 영풍제밀 같은 게 2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발표를 했을 때 주가는 그 언저리에서 어프로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려아연 주식을 75만 원, 영풍정밀을 2만 5천 원으로 공개 매수가를 상향을 하니까 자, 어제 종가에서 어떻게 됐죠? 어제 종가에서 고려아연 71만 1,000원,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보다 살짝 높은 25,250원의 종가가 형성됐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시장의 주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필연적인 수순으로 보이는 그 공개 매수가에 얽매이고 있다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수렴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렇게 당연하게 예견되는 공개 매수가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개 매수가를 부를 때는 주가는 거기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풍증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그 MBK가 자신들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고 나섰는데, 이 경영권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하고 순순히 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죠. 내 손에 떡을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동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비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의사에 반해서 적대적으로 내 손에 있는 떡을 탈취해 가겠다는데 그 작은 떡 하나도 그런 사람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 전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을 상대방이 내 의사에 반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애따 너희들 먹으라 하고 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식적인 맥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고려아연이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고려아연의 반격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고려아연의 반격에 또 걸맞는 주가 상승이 필연일 것이다. 왜? 앞에 공개 매수가에서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려아연의 주가 반격이 나온다면 또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장내 매수가 나오든지 뭔가 나오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그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온다면은 MBK가 인상해 놓은 지금 그 공개 매수가가 75만 원이지 않습니까? 고려아연. 자, 그렇다면은 대항 공개 매수는 75만 원 이상으로 나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야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에 응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대항 공개 매수가는 한 8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또 고려아연 주가는 거기에 어프로치 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정말 시청하시는 것은 금년에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 시청자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셨든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은 또 차차 조금 들어보시면 더욱더 확신을 하실 것이다. 다만 이 방송 같은 관계에는 그 방송 분량이 조금 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2부는 이 1부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3시간 뒤에 바로 2부 방송을 업로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 중요한데 왜 필연적으로 그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기사 보도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최대 주주는 본래 이 공개 매수를 선언한 영풍의 장회장이었는데 이 고려아연을 실경영하고 있는 최 회장이 그동안 야금야금 우호 지분을 늘려왔죠. 왜냐하면 자기 지분은 장회장 지분보다 작기 때문에 야금야금 우호 지분을 2년 전부터 늘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의결권이 없는 고려아연 자사주를 자기들의 우호군인 현대차에다가 5% 지분을 매각을 했죠. 그러면 현대차가 가진 지분은 의결권이 생기는 거고 그것은 자기들의 우호 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사례로 제3자 배정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우호군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그룹에다가 지분 7.8%인가요? 7.8%를 3자 배정원으로 배정해주고 그것 역시 우호 지분으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2년 전부터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우호 지분을 합하면 지금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최 회장의 지분이 이 영풍의 장 회장 지분보다 살짝 앞서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려아연 최 회장이 2년 전부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우호 지분을 살짝 이렇게 늘려온 최 회장이 장 회장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겠죠. 벌써 상호간에는 우리는 몰랐어도 상호간에는 벌써 치열한 신경전이 지분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그것이 노골적으로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튀어나온 것이 이번 공개 매수의 공식적인 선언인 거고요. 그 전부터 이미 서로 간에 치고받는 치열한 신경전 물밑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영풍의 장 회장이 공개 매수 선언을 하고 경영권 경영권 탈취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 거고요. 경영권 획득 인수를 시도하고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해왔던 최 회장이 막상 공개 매수가 상대방이 나오니까 손 놓고 안아 드시오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놨을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항 공개 매수 충분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거기에 또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개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매수가에 근접해서 상향될 때마다 거기 근접해서 주가가 놀았는데요. 자, 지금 요번에 고려아연의 그 반격이 나온다면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온다면 그 대항 공개 매수가 언저리 에서 주가가 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앞에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원맨쇼지 않습니까? 영풍과 MBK와 손잡은 영풍이 원맨쇼로 지금 공개 매수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잠잠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막상 고려아연 측의 반격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양쪽의 피 튀기는 지분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남은 한 주를 가지는 사람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희소 물량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지분 경쟁을 하는 그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공식적인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항 공개 매수에서 나오는 공개 매수가가 나온다면 대항 공개 매수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 주가가 형성될 것이다. 그 점을 일단 한 가지 포인트로 드리고요. 자, 여기서 또 이 고려아연의 그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을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최 회장도 백기사만 바라고 백기사만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기사 플러스해서 자신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벌써 그 고려아연의 최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25일인가요? 4천억 정도의 그 CP 기업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서 실탄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일인가요? 어제 그 2천억 정도를 추가해서 약 한 6천억 정도의 실탄을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에서는 그것은 이 운영 자금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러나 앞전에 그 MBK가 공개 매수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을 할 때 그 인상된 소요자금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영풍에서 금융권에서 3천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입금 3천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영풍이 MBK에다가 대여를 해주고 그 3천억을 가지고 공개 매수가를 인상을 한 재원으로 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고려아연 역시 밝히기는 그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영풍과 같은 수순으로 자기들의 고려아연의 백기사 쪽에다 자금을 대여해서 주가 방어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적대적 경영권 이 관계는 벌써 전쟁이지 않습니까? 양측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상대방을 어떻게 기만을 하고 속이느냐 기습 공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MBK 역시도 그 공개 매수가 인상은 없다고 밝힌 지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다음날 공개 매수가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 전쟁에서는 기만 전술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6천억의 실탄 역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용될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올 것이다. 자, 또 세 번째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그 베인캐피탈이라고 그러죠. 베인캐피탈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계 펀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죠. 200조 가지고 있는 유명한 캐피탈인데 자, 이 베인캐피탈이 그동안에는 홍콩 사무소 측에서 그 고려아연이 백기사를 요구했지만 홍콩 사무소 측에서는 그 안건이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까지 나왔던 지배적인 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은요, 어제 밤늦게 나온 뉴스죠. 밤늦게 나온 뉴스인데 베인캐피탈에서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해서 백기사를 5억 원으로 자금 지원할 것을 승인을 했고 이미 국내에는 베인캐피탈 자금이 대항 공개 매수에 대비해서 국내의 은행에 예치가 돼 있다는 매일경제 보도가 있습니다.
각 기사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다면은 고려아연의 그 대항 공개 매수 나올 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졌다. 자, 그렇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개 매수가 선언이 되면 주가는 거기에 근접해 있다가 이 공개 매수가를 인상하니까 거기에 또 근접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항 공개 매수 나오면 거기에 또 갈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정말 이 주가 수순 지금 오늘 이 주말에 방송을 보신다면은 월요일 날 빠른 매수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경영권 분쟁하면은요, 저도 제가 88년 7월인가요? 7월 달에 이제 최초로 이 주식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약 한 37년 지났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적대적 인수 합병 관계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봤습니다. 그 중에서 적대적인 이 인수 합병 관계가 있으면 거의 100에 99는 전부 다 양쪽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적대적으로 이 인수 합병한다는 것이 정말 자금이 그 천문학적으로 출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마지막 남은 한 주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한 주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한 그 장내 매수전을 통해서 주가는 끝없는 상승을 해서 심지어는 몇십 배씩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정말 한 주 차지하기 위해서 몇십 배 주가가 올라요. 현재가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쪽에서는 치열한 그 출혈이 정말 정말 치킨 게임에 지는 쪽은 파산에 몰리는 그러한 입장이 놓이기 때문에 이 적대적 인수 합병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주가를 띄워서 그 차익을 실행할 목적으로 이 작전 세력들이 적대적 합병 인수 관계다 이런 것을 하는데 따라서 99%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완전 찐 적대적 인수 합병이다. 그런데 찐 적대적 인수 합병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희소 물량 남은 물량을 양쪽의 지분 경쟁에 의해서 물밑에 잠겨버린 나올 수 없는 물량들을 빼고 나면 소수의 물량만 남기 때문에 그 소수의 물량을 가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주가는 끝없는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찐 합병이라고 찐 적대적 인수 합병이라고 보느냐? 정말 이것을 찐 적대적 인수 합병 관계라고 보는 것은 향후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가늠하는 정말 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찐 적대적 인수 합병인가?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앞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영풍이 이번에 공매가 인상을 위해서 약 3천억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 3천억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3천억을 차입한다는 것은 요즘 웬만한 기업도 3천억이라는 자금을 동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입을 했다는 거죠. 자, 차입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미 6천억에 대한 CP를 발행했습니다. 이 기업임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생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업 6천억이라는 것은 정말 그 6천억도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발행을 됐을 거다. 양쪽에서 6천억, 3천억의 비용이 투입돼서 발행된 거 정말 이것은 찐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 여태까지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적대적 인수합병 관계는요. 이쪽에서 지분 늘렸다고 하고 막 언론 보도를 떠들어요. 그거 따지고 보면 1억, 2억 그런 것밖에 안 돼. 심지어는 몇 천만 원 지분 늘려놓고 지분 늘렸다 하면서 주가는 막 띄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통태반인 거거든요. 즉 자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그렇게 립 서비스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3천억, 6천억이 벌써 동원됐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경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양쪽에 그동안 얽히고 설킨 업무적으로 얽히고 설킨 적대적인 감정관계를 본다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려아연이라는 기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에 준하는 이 엄청난 대기업이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더더욱이 벤캐피탈이 어떤 곳인가요? 정말 그 주식으로 200조를 굴리는 그런 펀드, 정말 모든 정보력은 주식에 관한 모든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벤캐피탈 아닐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개 매수가 9월 13일 선언되고 나니까 9월 추석 연휴에 고려아연 최 회장이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로 날아갔죠. 자, 일본 소프트뱅크로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고려아연 최 회장이 갈 수는 없겠죠. 고려아연 최 회장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소프트뱅크로 간 것은 소프트뱅크와 이번 경영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 소프트뱅크가 백기사로 나서줄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간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소프트뱅크가 어떤 기업입니까? 자,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하고 있을 그런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라는 것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엄청난 곳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 관계는 정말 찐 적대적 인수합병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자, 그렇다면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관계가 불이 붙는다면은 이것은 주가가 몇십 배 어떻게 올라갈지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로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왜 영풍정밀 주가가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도 특히 공개 매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금 분석해 본 바로는요, 공개 매수가 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는 3배, 4배 이상이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대한 공개 매수가가 또 나오죠.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이 피바람, 좀 속된 말로 하면 피바람이 분다. 쩐의 전쟁이 펼쳐진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공개 매수가로 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공개 매수가라는 거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정말 그 쩐의 전쟁이 펼쳐지는 건 장내 매수인 경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영풍정밀과 고려아연의 지분 경영 적대적 인수합병 관계는 공개 매수를 넘어서서 장내 치열한 장내 매수전이 마지막 한 주까지 가지려는 치열한 장내 매수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방송 3시간 뒤에 업로드될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